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거라 믿고 계십니까? 그 순진한 착각이 당신의 2026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금 1억을 쥔 사람과 무리해서 아파트 한 채를 붙들고 있는 사람, 과연 1년 뒤 누가 살아남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공개할 생존 등급표를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앉아서 2억 원을 날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경제 지표는 이미 피를 토하듯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혈세,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건설사들의 줄도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이미 현금을 쌓아두며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돈맥 경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설마 내 집은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 영끌 쪽의 마지막 희망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이미 감당 불가능해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더 끔찍한 건 깡통 전세의 습격입니다. 집값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세입자는 거리로 낳는 아비규환이 펼쳐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짜 공포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당신의 자산 가치만 수직 낙하하는 상황.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자산가는 가난한 부자일 뿐입니다. 2026년 시나리오는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금 부자들이 헐값에 우량 자산을 줍는 바겐세일 장세입니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것입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화 가치 급락으로 앉아서 거지가 되는 코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이때 당신을 지켜줄 건 껍데기뿐인 아파트가 아니라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만 오르는 기현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돈으로 버티던 갭 투자자들의 목줄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터뜨릴 수 없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PF 대출 만기가 2026년에 대거 몰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브릿지론으로 연명하던 좀비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은 제2금융권을 넘어 시중은행까지 강타할 것입니다.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 안전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된다면 당신의 은퇴 자금은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융위기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은행이 가장 위험한 뇌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 등급표의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환금성입니다. 당장 내일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위기 시의 무용지물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요? 팔려야 내 돈입니다. 거래 절벽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그 아파트는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자산 중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10% 미만이라면 당신은 위험 등급입니다. 영끌족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유스 폭탄입니다. 집값은 떨어져도 공시지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 고지서의 숫자는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전형적인 고통입니다. 버티면 이긴다고요? 아니요.
버티다가 말라 죽는 것이 이번 위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서울 핵심지와 지방 외곽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겁니다. 지방의 깡통 전세.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자, 이제 2026년 경제 위기의 생존 등급표를 공개하겠습니다. F등급 최하위는 지방 외곽의 갭 투자로 들어간 다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역전세와 세금, 금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파산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등급은 무리한 대출을 낀 수도권 1주택자입니다. 이자 내느라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C등급은 누구일까요? 대출 없는 1주택자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자산 가치 하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B등급은 현금 30%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급매물을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A등급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달러와 금을 확보하고 현금 유동성을 100% 쥔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집값이 바닥을 칠 때 왕처럼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은 현금 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쥐라는 소리가 미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IMF 직전에도 달러를 사라는 사람은 미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이번 위기는 소리 없는 질식입니다. 급격한 붕괴보다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저성장의 공포. 당신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군중이 환호할 때 공포를 느끼고 군중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봐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정부의 달콤한 부양책만 믿고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방공호를 지을 것인지. 2026년 1월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F 대출 폭탄이 터지는 날, 뉴스는 온통 빨간불로 도배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스마트한 자산가들은 이미 2024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그 대가는 당신의 노후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 방공호가 제안하는 2026년 생존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둘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환금성 없는 부동산의 미련을 버리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상위 20% 안에 드는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폭락장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쥔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수혜자가 될 것입니까?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2026년 당신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현금 1억과 아파트 1차에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2026년 최고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